예, 오늘 그 3월 25일 토요일이고요. 오늘 건강보험공단 영양평가 앞두신 대상자 선생님들 모시고 오픈 강의. 오늘 주로 서류환기법 IB가 인바스켓이라고 합니다. 해서 서류환기법 오픈 강의를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공단에 지금 본부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저 살짝 얘기를 들었는데 집단 토론이 이번에 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한 중간에 우리 타기관, 그 연금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전부터 1급, 2급 선생님들에 대해서 집단 토론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좀 차이가 있는 집단 토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서류환기법 같은 경우는 작성을 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평가위원분들하고 인터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집단 토론 같은 경우 특히 우리 공단은 보통 세 분이 들어오셔서 같이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 이런 거를 구상하는 게 집단 토론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연습 문제 같은 것도 이미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집단 토론 확정이 되시면 저한테 바로 메일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픈 강의도 좀 열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도 제가 또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반기는 이제 불확실하다고 하는데 하반기 때는 저는 반드시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오늘 그 날씨가 좀 궂은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개인 소개를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지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도에 그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행정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이제 2015년 한 6월에 귀국을 했고요. 귀국해서는 여기 해화동 쪽에 있는 성균관대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글로벌 리더 학부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행정학하고 정책학 이런 걸 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연구소에서 와서 선생님들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학술 활동과 관련해서는 그 인사행정학회 제가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주전공은 우리 이제 조직관리라든지 그 중에서도 뭐 동기부여라든지 성과평가라든지 뭐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쪽을 좀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부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위공무원단이라고 있잖아요. 선생님들 또 강의를 좀 했었고요. 또 서기관 승진하시는 분들, 사무관 승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는 제가 이제 건강보험공단 선생님들과 연금공단 선생님들 뵙고 개별적으로 조금 시뮬레이션 위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혹시? 쉬는 시간에 많이 또 물어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강의 목차입니다. 이제 강의 안에 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1장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현재 어떻게 우리가 출제가 되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게 좀 좋겠죠. 우리 공단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공단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이고요. 그다음에 유사기관인 연금공단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었는지 서류환기법. 그다음에 이제 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1급, 2급 선생님들은 세 가지를 봐요. 세 가지를. 우리는 이제 지금 하나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현재로서는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PT라고 해서 프리젠테이션. 이제 어떤 문제점, 개선 대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단의 징수를 담당하신 선들께서 징수 관련해서 실적이 왜 저조하냐 그런 문제점들이 있겠죠. 그걸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실제 이제 들어가서 평가위원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작성한 게 평가에 반영될 수도 있고 이런 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기관마다 그건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오늘 수업을 들으시는 게 인바스켓 서류환기법이죠. 여러 가지 이제 해결 과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보통 우리 2급 기준으로 세 문제가 나오고요. 70분간 하시게 됩니다. 선생님들 그 3월에 제 수업을 들으신 선생님들 계시는데요. 70분간 세 문제 어떠셨어요, 선생님?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꾸준한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복습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 여러 가지 유형별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한 문제를 가지고 모범 답안을 제가 나중에 좀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선생님들께서 놓치셨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중복 체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2장 같은 경우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 2급 같은 경우는 서류환기법 역량 요소가 크게는 세 가지 차원, 그게 또 세부적으로 5가지로 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시작 전에 한 선생님께서 제 방에 잠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처음 우리 공단에서 역량평가가 시작됐을 때는 뭐 갈등 관리면 갈등 관리 파트에서만 준비를 하면 됐었는데 요즘에는 한 영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영역과 성과 관리가 합쳐져 가지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상당히 복잡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답안 쓰는 것도 상당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렇게 좀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역량 유형이 합쳐져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류환기법 자료 분석, 그 많은 페이지를 선생님들이 70분 동안 보셔야 되고, 각각에 대해서 70분이니까, 뭐, 세 문제니까 20분씩 나눠서 접근을 보통 하시는데, 문제점을 파악하시는데, 대체로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접하실 때는 문제점을 이제 나열식으로 여러 가지 뭐 6가지, 7가지 정도로만 나열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그룹핑해서 항목화, 문제점은 한 3가지 이상 넘지 않도록 답안에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안이 위치한 자료는 어디에 있느냐? 실제 그 응시를 작년에 하셨던 선생님들을 제가 몇 번 뵀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3M에서 나온 그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걸 지참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형광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읽으시면서 문제점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색깔별로, 예를 들어서 뭐 노란색 같은 경우는 이건 문제점이다. 자료를 넘기시면서, 그리고 자료를 이제 그 우리 호치케스로 찍어서 이렇게 배부가 되잖아요, 보통. 그럼 그거를 이제 분리하셔가지고 각 과제별로 이렇게 쌓아 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료를 읽으시면서 해결 방안이 위치한 파트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좀 기재를 하셔서 바로바로 이렇게 처음부터 연습은 처음부터는 잘 안 되실 겁니다. 근데 하시다 보면은 문제를 파악하시는 속도도 빠르고요. 답안 목차 구성하시는 것도 빠르고요. 오늘 강의한 뒷부분은 우리가 2번째 쉬고 마지막 파트에는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든지 나름 그 포맷을 제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거별로 선생님들이 살을 채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외운 듯한 답안을 선생님들 실제 기재하시고 하시면 어떻겠어요? 다른 선생님들과 변별력에서 차이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만의 어떤 답안 같은 걸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죠. 특히 우리 고객 만족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지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행지부도 있고, 그 다음에 자격국가부 있고, 그 다음에 징수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급여와 관련된 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요양 파트가 있죠. 그 다음에 건강관리 파트가 있죠. 각각 부서별로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고객 만족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됐는지 정도는 미리 조금 그 한 페이지 정도씩 좀 정리를 해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단에 저도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그 건강보험 정책연구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양한 연구 자료가 제가 그 리스트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보고서가 올라와 있죠. 뭐 어떤 연구와 관련된 파트라든지 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거라든지 보고서가 보통 하나당 300페이지가 넘는데 그걸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에 그 앞면에 2페이지에서 하나 5페이지가량 그 보고서에 대한 요약 파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게 왜 이걸 추진해야 되는지 배경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300페이지를 한 3에서 5페이지 요약한 어떤 보고서가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계속 공부하시면서 저한테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가끔 하십니다. 어떻게 연습해야 됩니다.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그 요약된 거를 매일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이 나실 때 보시고 요약하는 연습을 좀 시간 재놓고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현업에서 선생님들께서 종사를 하시기 때문에 특히 부서별로 어떤 보도 자료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슈별로 그런 걸 가지고 좀 키워드별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 정도. 자. 네. 걱정하시고요. 네, 저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받아 적으실 때 힘이 나요. 막 이렇게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비 답안 작성 요령인데요. 이미 문제를 좀, 한 3번 정도 접해보신 분들 계시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우리 서류환기법에서 한 페이지, 문제 하나당 우리 70분간 3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작성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처음 저를 통해서 문제를 푸신 분들은 2개밖에 접근을 못 하세요. 하나는 꼭 놓치시더라고요. 시간 배분이 안 되셔서요.
그리고 답안을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시는 개선 대책 같은 거 있잖아요. 고객 만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2페이지를 쓰시는데 나머지 팀원 차출이라든지 뭐 구성원에 대해서 업무 위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 페이지 정도밖에 채우지를 못하시거든요. 답안 문제별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한 페이지 정도가량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평가자 입장에서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거. 우리 특히 공단에서는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작성이 점수,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60% 이상은 작성하는 거에서 판가름이 나고요. 특히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을 하잖아요. 여기 뭐 고용부 선생님도 오시고 뭐 교육청 선생님도 오셨는데 다른 기관은 이제 타이핑을 쳐가지고 출력을 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기로 하기 때문에 가독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필체가 나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표를 그려서 답안을 작성하시는 선생님도 몇 분 계셨었거든요. 아주 복잡한 표가 아니라 자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어땠고 갈등이 어땠고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안 포맷 설명드릴 때 차츰차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줄글로 쓰시다 보면은 뭐가 문제고 뭐가 핵심인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흔히 범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문제점만 많이 한 7가지 열거를 하시고 해결 방안은 2가지밖에 제시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제점 3가지로 파악을 하셨으면은 거기에 병렬적으로 해결 방안도 3가지 정도로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점을 한 3, 4줄로 하셨으면 해결 방안은 분량상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들? 예. 여기 선생님 어느 정도 분량을 하면 좋을까요? 1.5에서 2배. 예, 맞습니다. 최소 1.5에서 2배가량 문제점을 3줄 정도 기입하셨다면 답안 그 해결 방안 관련해서는 한 6줄가량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저는 가장 좋은 어떤 답안 포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 간단한 문제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시간 압박을 얼마나 받는지 제가 그걸 한번 느껴보시게끔 저를 통해서 먼저 해보셔야 나름 예방주사를 맞고 우리 5월 한 20일경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때 가셔갖고요. 그 지난주에 제가 그 다른 부처 선생님들 이제 영양평가 들어가신 선생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50한 중반 선생님이셨나 봐요. 영양평가 들어가셔서 본인 순서가 막 다가올 때 예, 좀 졸도를 하셔서 119에 실려가셨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셔갖고, 그리고 그 해, 우리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떨어지면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횟수 제한이 없잖아요. 보통 기관은 투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 이런 형식으로 아예 그 제한을 둬서 마지막 본인이 그걸 안 되면 안 된다는 그 긴장감에 예, 이렇게 실려가셨다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예. 제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은 아니셔서 좀, 예, 어쨌든 영양평가가 뭔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예. 좋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체력 관리도 잘 하시고요. 긴장이 되시면 그 안정제 같은 것도 복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청심환 뭐 하시는 거라든지. 예. 예. 그렇게 긴장되시죠, 선생님들? 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먼저 이제 기출문제의 유형 분석입니다. 혹시 여기 1급 선생님들도 오셨고 2급 선생님들도 오셨는데 2급 선생님들 위주로 보통 70% 선생님들이 그 2급 응시하는 선생님들이고요. 제 수업 듣는 한 30% 선생님들께서 1급 지사장급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각각 역량 요소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시면 여기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차원을 뭐 영어로 표현을 했는데 그 매니징은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관리. 예. 예, 관리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그 다음에 이거는 working은 업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relating은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크게 3가지 차원에서 우리 건강보험공단 서류환기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뭐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 하부에 우리 출제 기관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ORP에서 출제를 됐다고 하고요. 올해는 출제 기간이 변경된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출제 기관이 변경되어도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출제하는 패턴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이 역량 요소들은 다 마찬가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말만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소통 같은 거를 뭐 변화 관리 이런 식으로 그 역량 정의를 좀 달리해서 선생님들 시험 보시기 전에 교육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아마 설명을 들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고객 만족이라든지 등등에 관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먼저 매니징과 관련해서는 구성원 관리 및 육성이 있고요. 이 갈등 관리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왜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을까요? 예.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요. 이거는 이번 상반기, 하반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갈등 관리는요. 예. 하얗게 써진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요. 특히 이거를 더 예, 보시라는 겁니다. 갈등과 관련해선 앞서 한 선생님께서 이제 준비가 많이 되신 선생님이어서 제가 질문을 받아보면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좀 느낍니다. 처음에 이렇게 저한테 던졌던 질문의 차원이 이제 달라집니다. 뭐 이런 갈등 상황과 성과 관리를 어떻게 엮어서 답안을 적느냐 이렇게 질문 좀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역량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런 그 정의명은 선생님들 간략간략한 키워드를 암기하셔서 답안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원 제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제 선생님들 이제 그 차장이시잖아요. 차장 선생님 계시고 부장 선생님 계시는데 밑에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충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어떤 자원 제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자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들? 잘하셨습니다. 인적 자원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물적 자원. 예. 그리고 최근에 강조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심리적 자원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동기부여 같은 거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심리적 자원. 특히 그 지난달 문제 풀어보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공단의 콜센터라고 있잖아요. 거기 콜센터 근무하는 상담사 분들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감정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도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시지만은 어떤 감정 소진 같은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자원 제공을 하는 거는 문제점에 어떤 자원 제공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안 부분에 기재가 될 수 있는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역량 정의를 이 두 줄, 한 줄 되는 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키워드 정도를 답안에 우리 흔히 녹인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녹이어서 선생님들께서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갈등 관리 또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팀 간, 팀원 간 어떤 갈등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그 1급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부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그 부서와 부서 간의 갈등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뭐 행지부와 자격 국가부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걸 조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2급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서 내에서 뭐 상급자와 하급자 직원의 업무를 하면서 우리 특히 징수 실적 이런 거 올려야 되는데 뭐 하급자하고 상급자하고 업무 트러블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더라.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면서 실적을 올리느냐. 지금 제 이 문장에서 어떤 역량을 파악하셨나요? 갈등 관리도 해야 되고요. 성과 관리, 그쵸? 이렇게 합쳐서 나옵니다. 예전에는 갈등 관리만 하는 걸로 나왔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갈등과 관련해서는 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메모를 좀 옆에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강의안 밑에 그 메모라고 표시를 좀 드렸습니다. 자, 갈등의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특히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 연구가 많은데요. 갈등, 우리 흔히 공단에서 보면은 업무를 하면서 하는 갈등이겠죠. 네, 업무적 갈등. 자, 그 다음에 업무 외적인 갈등이 있겠죠. 네. 네. 업무를 하면서 일어나는 갈등. 네. 업무를 하다 보니까 또 업무 외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이거는 괄호 열고 관계 갈등이라고 편의상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 갈등. 계속 오늘 반복적으로 이 단어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목적이 뭘까요? 이런 단어 자체를요.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시는데 선생님들께서 지금 한 달 남짓한 시간 내에 많은 것들 다 하실 수가 없잖아요. 단순화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그 틀을 가지고 적용해야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가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갈등이 있으면 해소를 해야 되겠죠. 이 갈등은 문제점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해결 방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뭐 업무적 소통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업무 외적 갈등을 해소하는 거는 정서적 소통으로 제가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네. 정서적 소통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요 업무적 소통하고 정서적 소통은요, 우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조직 내 소통 활성화를 위한 재현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이제 조직 관리를 할 때 요즘 계속 소통이 안 되잖아요. 갈등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특히 우리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직원들과 이제 비정규직 직원의 갈등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졸 직원과 대졸 직원 간에 이건 실제 기출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예, 그런 경우도 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급 간의 세대 차이 느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해결 방안으로서 다양한 뭐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거 언급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게 업무적 소통, 정서 소통 이게 하나의 목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하나만 더 기재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창의적 소통이거든요. 네. 업무적 소통과 창의적 소통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의 어떤 문제와 업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업무적 소통은요, 항시 업무, 선생님들께서 실제 하시는 항시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창의적 소통은 보통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 비정규직 직원 같은 경우는 차별 대우를 받는데 특히 다른 정규 직원과 달리 민원인들이 주로 오가고 이런 가까운 자리에서 있다 보니까 본인 느끼는 이제 고충 같은 것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자리를 배치를 다시 한다든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혁신이라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 본부에서는 그 태스크포스 팀에 많이 가시잖아요. TF에 많이 가시잖아요. 가시면 기존에 함께 일하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처리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방식 같은 게 다르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창의적 소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단어들을 그 답안에 기재를 하신다는 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다라는 어떤 그게 되거든요. 평가자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 갈등 관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업무적인 어떤 갈등, 그 다음 관계적 갈등, 이런 부분이 있겠죠. 업무적 갈등은 왜 발생이 될까요, 선생님들? 그쵸, 맞습니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게 업무적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관계적 갈등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차별 취급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차별 취급. 그 다음에 업무는 잘하지만 상사가 나를 되게 신뢰를 하지 않더라. 신뢰 부족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업무 어떤 양을 조절해 준다든지. 자, 그 다음에 우리 특히 전자보험증 도입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기존에 없었던 예를 들어서 얘기가 있고 특히 요즘에 우리 공단 선생님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요. 야근 특히 공단 본부에 계신 선생님들은 뭐 새벽까지 일을 하시고 시범 사업도 하잖아요. 우리 지사 차원에서도요. 그런 거 하면 신규 업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분담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속하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설명 그냥 들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에 각각 요 역량들과 관련해서 어떤 기출 문제가 나왔는지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성과 관리죠. 뭐 징수 파트도 되겠고 우리 자격 부과에서도 이제 적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적정 어떻게 부과를 할 것이냐 이런 수치와 관련된 거고요. 특히 우리 징수와 관련해서는 제가 공단에 들어가 보니까 각 지사별로 징수 실적 우수 사례 발표 대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각 지사별로 어떤 독창적인 걸 통해 갖고 징수 실적을 향상시켰는지 이런 제목 정도는 선생님들께서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이 성과 관리인데요. 이거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하나 좀 보겠습니다. 기재를. 네. 네, 이것도 조직 내부. 네. 그다음에 이것도 내부. 자, 이거는 외부가 되겠죠. 네. 자, 옆에 살짝만 좀 기재를 해주십시오. 우리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게 구성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육성하느냐의 문제겠죠. 네. 그다음에 갈등 관리, 팀 간, 팀원 간 어떻게. 성과 관리는 이제 징수 실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치를 올릴 것인지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쓰시라는 거겠죠. 성과 관리까지. 고객 만족만 외부에 어떤 우리 누구겠죠? 고객들이 누구죠?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국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기관별로는 요양기관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의료기관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건강보험공단을
그 감독하는 하나의 이제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차원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 농업인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경감이라든지 조정해주는 제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농림축산식품부하고도 뭐 관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 소통은요, 여기 2급에서는 주로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성원들이, 이거는 이제 개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다가 좀 적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개인 고충인데요. 예, 이걸 어떻게 이제 동기부여를 해줄 것이냐. 근데 이 소통은요, 이 소통 영역 하나만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통은 다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우리 갈등 파트에서 어떤 그 말씀드렸었죠? 소통과 관련해서 세 가지, 그렇죠? 업무적 소통하고 그다음에 어떤 관계면에서 정서적 소통과 창의적 소통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 소통은 단독 출제되기보다는 각각 성과 관리를 할 때도 직원하고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구성원을 관리하고 육성하는 측면도 있겠고요. 1급에서는 이 소통 파트가 전략적 사고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특히 지사장급에서는 다양하게 좀 더 거시적으로 봐야 되고요. A 대안, B 대안 중에서 뭘 선택할 것이냐. 각각 대안이 지닌 강점과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설명이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그렇죠. 예.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서 피드백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피드백은 우리 뭐가 될까요? 답안에 기재할 때요. 우리 네,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사후 관리겠죠. 맞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는 됩니다. 예. 사후 관리겠죠. 우리가 이 피드백을 왜 해줄 필요가 있겠죠. 어떤 거를 문제점이 있고 개선방을 했어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피드백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 피드백은 구성원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피드백이 필요하겠지만은 지사 자체에서 공단과 본부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피드백 같은 게 좀 필요하겠죠. 예,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오케이.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1급 기준인데요. 이제 전략적 사고입니다. 이거는 네, 외부와 관련되겠죠. 예. 전략적 사고요. 1급은 전략적 사고가 추가가 되고요. 또 성과 창출 역량이라는 게 포함이 됩니다. 예. 여기서는 핵심적인 게요. 조직 내부도 고민을 좀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 조직 내부도 있는데 우리 고객은 두 가지 차원이 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메모를 좀 하겠습니다. 내부 고객, 외부 고객. 네, 보통 선생님들께서 외부 고객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답안에 있어서요. 네. 내부 고객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지사에 있는 뭐 구성원이 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콜센터 상담사들 같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내부 고객이라고 하잖아요. 내부 구성원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답안에 고객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카테고리화 한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걸 항목화했을 때 내부 고객, 외부 고객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좀 더 평가자 입장에서 고민을 하셨다라는 어떤 입장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작성하고 또 뭐 하죠? 가서 인터뷰 하잖아요. 한 20분간 인터뷰 하는데 그때 선생님들께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안에 틀이 됩니다. 보통 인터뷰 하실 때 가장 흔하게 하시는 게 선생님들께서 파악하신 거를 한 1, 2분간 제가 질문할 틈도 없이 열거만 하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건 두괄식으로 답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하셨으면 쌤들께서 이래요. 이런 A라는 문제가 파악됐고요. B라는 문제 파악됐고요. C라는 문제 파악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하시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징수 실적 관련해서 세 가지 차원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항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좀 문제를 더 원인을 깊이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깔때기 구조가 아니라 역깔때기 구조로 하나 이렇게 맞죠? 역깔때기 구조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두 갈식으로 뭐 각각 항목만 말씀해 주시고 하나하나별로 살을 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인터뷰 하실 때. 네.
자, 외부 고객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관, 의료기관이 있겠고, 그 다음에 요양기관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공단 전체 차원에서 국민이 있겠고요. 지사 차원에서는 그 지사가 있는 구민들이 있겠죠. 특히 지사 통합 문제는 작년에 이제 기출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보건안 문제를 풀어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사가 인구가 많아지면 신설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지사에는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더라. 그러면은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뭔가 고객 만족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되겠죠. 특히 어느 도시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평균 연령이 한 60대더라. 그러면은 요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흔히 이렇게 그 선생님들이 외운 듯한 답안이 어떤 거냐면요. 그 지사 환경을 고려를 안 하시고요. 그냥 공부하신 거대로 그대로 기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외워서 썼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사 환경, 우리 실제 시험에 가시면 공통 자료라고 배부가 됩니다. 흔히 뭐 가상의 행복건강공단, 아니면 행복건강보험공단, 예를 들어서 자격국가부, 뭐 박시원 부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되거든요. 그럼 지사 환경이 어떤지 그 교육 들어가시면 그 공통 자료가 나오고요. 세부 자료는 이제 실제 시험장 가셔서 받게 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그 문제별로 그 구성원들이 나왔습니다. 자격국가에 뭐 홍길동이라는 어떤 차장이 있고, 뭐 진선미라는 어떤 또 차장이 있고 하는데, 흔히 범하시는 실수가 그 직원들에 대해서 뭔가 업무를 부여할 때 이름을 명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답안에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고객과 관련해서 앞서 언급드렸었던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객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쭉 사고. 자, 그래서 대안 모색하는 파트가 이제 1급에서 보통 요구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이죠.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좀 많이 보시면서 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나요?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 각 그 역량별로 어떤 기출 문제들이 나왔는지 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추가 업무죠. 추가 업무. 앞서 설명드렸던 없었던 업무잖아요. 그렇죠? 뭐 전자보험증 같은 거 도입이 된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M 건강보험 모바일 앱이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앱 같은 거 하려면 여러 가지 뭐 정보화라든지 전산 관련해서 특히 또 뭐가 필요할까요? 예산 같은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거를 누구한테 담당시킬 것이냐와 관련된 게 구성원 어떤 관리겠죠. 추가 업무가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이 기존에 하시던 그 업무가 항시 업무라고 했잖아요. 항시 업무에 새로운 업무가 왔을 때 좋겠어요? 싫겠어요? 예. 부담되죠. 그쵸? 예. 우리 공단 선생님들은 일과 삶의 균형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늘 야근 이렇게 하시고 그러셔갖고 항상 예,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구성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동기부여를 하면서 갈등 관리, 업무적 갈등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파트가 속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업무와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업무 갈등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업무 갈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업무하면서 양도 많다라는 측면이 있겠고요. 특히 우리 지사에 각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서별로 협조 잘 되고 있나요? 네.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업무 갈등 관리하고 육성에 속해 있지만 갈등 관리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엮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실제 문제를 접하시면 연습이 어느 정도 되셔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묻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반적인 걸 다 담아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빈출이죠. 요거는 제가 만든 문제도 좀 있거든요. 나중에 4월달 시뮬레이션 과정 신청하신 분들은 접하실 기회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졸 직원과 이제 대졸 직원 간의 갈등 파트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갈등 파악하는 걸 먼저 프레임, 그 틀을 갖고 접근하시겠까요? 이런 문제는요. 네. 급여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고졸 직원이 작은, 뭐 좀 적게 받는데 하는 일은 똑같더라. 그렇죠? 업무적인 면에서 갈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상사 입장에서 뭔가 대졸 직원을 좀 더 이렇게 배려를 더 많이 하더라. 그럼 어떤 갈등이 되겠죠? 관계적 측면에서 갈등이 되겠죠. 예, 그렇게 틀을 좀 갖고 계시면은 접근하는 게 이제 편하시겠죠. 그런 틀이 없으시면은 그냥 문제점 별로 이렇게 계속 좀 기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원 간 비협조이 마찬가지겠죠. 이 비협조도 업무적 측면에서 비협조가 되느냐, 예. 아니면
서로 업무적인 측면은 문제가 없었는데 평소에 되게 안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조직 내에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업무에도 여파, 파생적으로 미치는 경우가 있다더라. 이런 경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공단에서는 이 차출, 인력 선발 관련해서 많이 나오죠. 예. 특히 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공단 본부가 이제 이전할 때 그 반발 그 관리,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 인력 차출할 때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런 어떤 태스크포스 팀 것도 상당히 다양한데, 예, 선생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번 그 사람을 차출 보내 보시겠습니까? 객관적 기준, 주관적 기준 이렇게. 네. 예. 3월 달에 제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예, 객관적 기준은 그 해당 어떤 신규 지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역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떤 장기 요양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해봤던 역량이 있던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객관적 기준은 전년도 성과평가가 뭐 A등급 이상이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근속 연수가 몇 년 이상이다라든지, 이런 게 하나의 객관적 기준이고요. 객관적 기준, 적어 보겠습니다. 예. 예, 말씀 잘 하셨고요. 네, 그 다음 이건 기준은 이제 사유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하나의 또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요 틀은 좀 저는 외우라는 거 말씀을 많이 안 드리는데 이런 각각의 어떤 틀은 좀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수능을 봤던 세대입니다. 이제 수능 그 수학 능력 시험이 암기 위주의 뭐 이거를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시험인데, 그래도 저 담임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예전에 학생 때요. 기본적으로 암기된 게 있어야 창의적 사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이런 거는 좀 염두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언급 드렸었던 그 지사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차출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예. 근데 보통 선생님들께서는 답안에 요것만 기재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가상의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 차장이 내가 봤을 때는 일을 잘할 것 같습니다. 주관적 어떤 기준만 답안에 기재하시고 인터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지 않은 거 하나, 이건 유념할 거 하나, 선생님 잠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워낙 이제 현업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누굴 이제 보낼 때 누굴 보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질문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우리 지사에서는 선임 차장이 가기 때문에 선임 차장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문제 출제 의도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적격자를 고민을 했는지 역량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단에서 이렇게 흔히 이렇게 하시던 거를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문제 상황에 주어진 거,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어떤 업무를 누구한테 대신 시켜야 되는데 출장 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답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출장 갔던 누구 A 차장을 다시 들어오라고 하고 출장을 연기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때 작년에 연금공단에서 반환 일시금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 업무량이 과대, 처리 건수가 300건을 12월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70건이 지금 미처리된 상태가 있다. 또 징수와도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누구랑 분담을 할 것이냐 했는데 그때 3분의 1의 응시자 선생님들이 n분의 1로 하겠다고 답을 하셨었대요. 네, 탈락하셨거든요. n분의 1 할 거면 업무 분장할 뭐 그런 문제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고민을 안 하신 거겠죠. 뭐 밥값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할 것이냐. 주관적 선호 기준, 이거는 본인 의사겠죠. 현재 부서에서 업무 어떤 관계명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좀 일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2달 뒤에 출산 예정인데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업무를 좀 경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일이 좀 적은 데로 가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게 하나의 주관적 선호겠죠.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답안에 기재가 되셔야 되겠죠. 네, 선생님들 여기까지 어떻게 말씀 이해되셨나요?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피드백 좋습니다. 예. 사후 관리 좋습니다. 예.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태스크포스, 이거 적정급여 적정부담 이거 나왔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워낙 더 잘하실 파트입니다. 그래서 다만 잘 아시지만 답안 차별성 부각이 안 되는 게 그 선발 기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선발을 했어요. 여기 이제 A라는 선생님이 이제 선발이 되셨어요. 그럼 그 하시던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누군가 대신해서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까지도 답안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죠. 보통의 선생님들께서 답안에 기재하시는 게 차출자만 기재를 하세요. 차출자만 기재를 하시는데 A가 나가면서 하던 일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게 하나의 보완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성과 관리요. 예, 선생님들이 워낙 잘하시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뭐 보험료 징수 실적이라든지 뭐 2급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허위 취득자 적발 실적 향상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 좀 메모 좀 하겠습니다. 문제의 답안을 목차를 크게 처음에 잡으실 때 크게 단순화를 시켜보겠습니다. 네, 보완이 있죠. 이렇게 항상 어떤 문제, 모든 문제는 아니지만 80%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식, 해결, 보완, 답안의 굵직굵직한 목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 자, 인식은 우리가 신규 업무가 도입이 됐잖아요. 신규 업무가 도입됐죠. 그러면은 업무 재분장 필요성이 있겠죠. 예. 이렇게 인식했겠죠. 그렇죠? 예. 자, 이게 하나의 인식이고 이 해결 파트에서는요. 업무를 분장해 주는데 기준이 있겠죠. 그렇죠?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경력도 있겠죠. 그-다음에 맞습니다. 그런 게 하나의 객관적 기준이겠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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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어떤 경력도 있겠죠. 예. 또 하나의 역량 같은 경우, 그다음 성과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참고로 혹시 오늘 그 기재를 하시다가 미처 빠뜨리신 부분은 지금 현재 이게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다시 우리 학원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주관적 기준이 있겠죠. 예. 개인의 어떤 의사라고 했었었죠, 선호. 예. 나는 평소에 이 일을 하고 싶었다라는 직원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 일은 죽어도 못 하겠습니다, 부장님. 예.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 이런 어떤 의사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객관적 기준은 충족이 됐는데요. 이 A라는 직원이 2달 뒤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사로 파견을 나가는데 이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업무 분장이든 팀원 차출이든 크게 어떤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객관적인 하나의 측면을 한번 보고요. 주관적 측면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보시면 훨씬 편하게 자료 파악이 더 쉽게 됩니다. 예. 자, 됐으면 여기서 보완이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 재분장을 했어요. 그럼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렇죠. 인수인계 해야죠. 인수인계 맞습니다. 예.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업무를 부탁을 했으면 그 담당자가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선호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뭘 해야 돼요? 중간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게 사후 관리라든지, 그쵸? 그게 피드백이죠, 그쵸? 예. 그렇게 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 어떤 부분이든지 인식이 되고 해결되고 보완하는 틀로 3단계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흔히 선생님들께서 파악하시는 요게 하나의 문제점이겠죠. 예. 이게 이제 해결 방안이겠죠. 예. 이건 이제 뭐 점검 및 사후 관리가 되겠죠. 예, 단순한 틀에 이제 하나하나 선생님들께서 연습하시면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살을 채워 나가시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적으셨죠?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객 만족했었고 징수주셨죠.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좀 봐주시면요, 고객 만족 상당히 빈출이죠. 예, 이런 거 고객 만족도 개선 방안 부별로 이슈가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객 만족도 우리 행정지원부에서는 행지부에서는 어떤 게 이슈가 되죠? 고객 만족? 또 장기 요양 그런 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간호간병 이런 이슈가 또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요. 예, 그런 것도 있겠고요. 예, 그런 것들 준비해 주시고요. 또 보험료 산정 관련해서 이거 자격국가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보험료 산정, 예, 이런 것. 뭐 소득 중심으로 어떻게 개편을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특히 악성 민원, 이제 고질 민원 같은 거 상당히 많이 접하셨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선생님들, 특히 우리 공단 선생님들은 인터뷰를 해보면 정말 잘하세요. 왜냐하면 민원 업무 이런 것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인터뷰에 상당히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는 인터뷰에서는 변별력이 좀 많이 없습니다. 작성에서 판가름이 많이 납니다. 작성을 얼마나 좀 하셨느냐, 예,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문 기사에 대해서 돌발 상황을 처리하는 거 실제로 기출이 됐습니다. 초동 조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앞서 목차를 크게 인식, 해결, 그 다음에 보완이었잖아요. 이 초동 조치 관련된 거를 그 틀에 한번 넣어볼까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기사가 어떻게 나오는 상황 인식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특히 뭐 콜센터와 관련해서 상당히 뭐 18시간 근무를 하더라,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사실 관계 확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해결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콜센터 어떤 상담사들이 겪는 어떤 문제점들이 일부 발견이 됐으면 뭐 근무 환경 측면에서 이걸 좀 개선한다든지, 그쵸? 그 다음에 감정 노동자니까 프로그램이 없었더라. 뭐 힐링을 해줄 수 있는 뭘 마련을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석 시간 초과하는 거, 자리를 옮기는 거,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체크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요 해결에 들어가고요. 보완에는 뭐가 들어가죠? 다시 이런 일이 비슷하게 안 발생하게끔 어떤 관리를 주기적으로 계속 하는 파트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틀을 갖고 계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선생님들이 접근하는 편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점점 우리 공단의 영양평가 커트라인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 좀 걱정되시죠.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오신 선생님들은 제 생각으로 다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보시면 이제 뭐 건강정보 사이트 운영 전략이라는 1급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사후 서비스 활성화 방안인데요.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전략적 사고 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이트 운영하려면 고객을 우리 두 가지 차원에서 어떤 고객이라고 했었었죠? 내부에 있는 하나의 고객도 봐야 되겠죠. 그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 그다음 외부 고객은 이 사이트가 운영됐을 때 그 혜택을 얻는 국민이나 이런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을 다 고려하는 파트가 이 1급 전략적 사고에 나왔던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후 서비스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예.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하고 잠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성화 방안 이런 거는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IB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이걸 개선하고 어떻게 사후에 조치하겠다는 일종의 보고서 스타일의 서류 함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활성화 방안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크게 목차를 인식 파트, 문제를 어떻게 인식했다. 뭐가 안 되고 있더라가 인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원인이 뭐였더라 파악하는 게 그 파트겠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겠죠. 그런데 답안은 어디에서 좀 더 많이 쓰셔야 된다고요? 해결 파트에서 한 1.5에서 2배가량 쓰셔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완, 사후 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 이런 파트입니다. 예. 네. 그 다음 이거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이게 소통인데요. 실제 이 문제를 지난번에 오셔서 풀어보신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선생님 문제 어려우셨죠? 풀어보셨잖아요. 예. 이거 이제 제가 복원했었던 문제인데요. 우리 여기 경기도 안양에 보면은 예, 우리 고용부 선생님 40분 만에 풀어보셨었잖아요. 예. 예, 어려웠죠. 예. 그 문제를요, 우리 고용부 선생님은 40분 동안 푸세요. 예, 40분. 우리 이제 70분 동안 풀거든요. 근데 고용부 선생님들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건강공단 선생님들도 잘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점점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자, 지사 통합에 따라서, 예. 안양의 만안지사하고 동안지사가 통합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전 신문 그거 하나를 발췌해서 문제를 한 16페이지가량 만들었었거든요. 보면은 지사 통합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조직 내부에서는요. 기존에 흡수되는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 있겠죠.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리고 만안지사는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좀 많으셔서 내방 민원이 많은데 지사가 옮겨져서 통합됐을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파트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도 고려하고 외부도 고려하고 대안도 고려를 해야 되는, 그렇죠?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읽고 가면. 근데 이 1급 문제지만은 이거를 우리 2급에서는 지사에서도 부가 통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통이 나오면 단독 출제가 아니라 어떻게 나온다고요? 갈등 관리, 그다음 구성원 관리 육성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고객도 만족시켜야 되겠죠. 예, 이런 측면. 예.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거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제 강의를 2월 달부터 들으신 선생님이 계세요. 저기 밑에 남도에서 오신 선생님인데요. 저는 실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하고 작성하신 거를 제 첨삭을 해서 메일로 매번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첨삭을 받아보시고 3월 13일 날 저한테 답장을 좀 주셨는데 회차가 진행될수록 우리가 처음에 모를 때는 다 모르죠, 그렇죠? 근데 하면 할수록 또 모르는 게 또 서류 한기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강평을 모아두고 계속 좀 연습을 해보시겠다고 하고, 뭐 인터뷰 부족한 부분도 이제 계속 좀 이렇게 말하는 연습도 해보시고, 꽃이 피고 뭐 나들이를 가고 싶은데 선생님들처럼 토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오셨습니다. 뭐 꽃은 그때쯤 지겠지만 다 시험 합격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55분인데요. 11시 10분까지 한 15분가량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흡연하시는 선생님들은 뭐 여기 위에 옥상이라든지 1층 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